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의정부시가 수명이 다한 장암동 소각장을 자일동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의정부시는 소각장이 자리를 옮겨도 아무런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 조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재조사에 필요한 기간만 1년. 사업 차질은 물론 이전 무산 가능성마저 점쳐집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각장 이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는 없다고 주장한 의정부시.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의정부 소각장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각장 이전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소각장 예정지로부터 반경 5km 안에 있는 광릉숲을 대상으로 1년간 동식물 현황 조사를 해야 한다고 의정부시에 전달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또 같은 기간 분지 지형인 입지 예정지에 대기질 조사를 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 김 소장은 소각장 이전 예정지가 분지 지형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일동 지역은 그 산지 지역이고 또 분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적으로 오염물질이 나가게 되면 오염물질들이 주변 지역에 축적이 돼요. 김 소장은 또 소각장 이전으로 인해 광릉숲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한데도 이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광릉숲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오염이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역사 전체로도 치명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소장은 이 같은 의견을 지난 7월 주민공청회에서 제기했지만 집행부로부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취재진도 의정부시의 김 소장 주장에 대한 반론을 물었지만 역시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저희 환경의 평가 초안을 보시면은 그쪽에 대해서 환경에 미치는 게 다 기준치 이하로 들어오거든요. 한강유역환경청의 문제 지적에 따라 소각장 이전은 앞으로 1년 이상 늦춰질 전망입니다. 의정부시는 당초 2023년 새 소각장을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안인데요. 보안은 따라야 돼요. 모든 일정이 이제 1년 더 뒤로 미뤄지는 거죠. 일각에선 소각장 이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옵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라는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자일동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지만 그런 사업적 계획에 대한 부분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 소각 용량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의정부시가 소각량을 하루 220톤으로 정한 근거를 보안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환경부는 앞서 지난 2월 소각장 예산 지원 사전 검토서에서 소각량 220톤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의정부시가 220톤 용량의 소각 시설이 필요한 공식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공식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한 신설되는 소각시설 건립이 불필요하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일동 소각장 반대 공동행동은 의정부시가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소각장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상호 경기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유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모 지자체 후보자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에 대해 사기 전과가 있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최대 3억 원의 발전 기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는 연 1%이며 시설 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 분등 상환이고 경영 자금은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입니다. 경기도는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시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대출 조건이 맞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밀락동에 공공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건물에 가득 채워진 책들만으로도 반가우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국내 최초의 미술 전문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일 의정부 미술도서관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약 6,5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층마다 공간이 훤히 보이는 내부 구조로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곳곳마다 조성된 독서 공간은 도서관에 발걸음한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휴식 공간입니다. 현재 책 3만 5천여 권이 들어왔고 내년 초까지 5만여 권이 구비될 예정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아서 좀 되게 감격인데요. 예, 아이들도 많이 오게 하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좀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미술 전문 도서관답게 1층에는 120여 평 규모의 전시실이 마련됐습니다. 국내외 유명 순회전이나 신진 작가의 작품 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시실 바로 옆에는 예술 분야 서적이 한가득입니다.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전문 서적뿐 아니라 희귀 자료들도 구비됐습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에는 신진 작가를 위한 작업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상하반기마다 신진 작가를 2명씩 선발해 단독 작업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도서관은 미술에 대한 좀 전문 도서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미술 관련 서적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영감을 받을 때도 그런 서적 같은 거를 보면서 같이 영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술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매주 1회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각의 연결, 지식의 연결, 사람과의 연결, 책과의 연결, 공간의 연결, 결국은 굉장히 큰 가치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미술도서관이 될 것입니다. 12월에는 테마로 만나는 고 배경수의 작품 세계 등 개관 기념 특별 강연이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 내 각종 재난 현장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활약한 인명구조견 대담이가 있었는데요. 지난 2일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북부특수대응단 소속 인명구조견 대담이가 7년간의 구조 임무를 마치고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담이는 2010년 태어난 셰퍼드종 훈련견으로 산악과 붕괴 등 고도의 인명구조견 훈련을 거쳐 2012년 4월부터 배치됐습니다. 이후 7년 동안 도내 곳곳에서 228회의 구조 활동을 펼쳤고 5명을 구조하는 등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3일까지 대담이 무상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A씨와 측근 등 5명으로부터 음식물과 서적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6명에게 총 4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는 1인당 제공받은 금액의 20배 정도의 금액으로 참석 경위 등에 따라 20만 원에서 173만 원이 차등 부과됐습니다. 내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그 측근 등 5명은 지난달 8월 포천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에서 총 3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6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포천시가 군 사격장 피해 지원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토연구원 임용호 박사의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 조사 및 포천시 지원 방안 발표와 참석자들의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국가 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기리고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시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라고 말했습니다. 포천시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번에는 공항 유치에 뜻을 내비쳤습니다.
군 비행장을 활용해 소형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건데요.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시가 소규모 공항 유치에 나섰습니다. 박용국 포천시장은 교통 인프라 구축에 민간 공항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10년 전부터 계획한 일을 이제 실행에 옮길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 작전용으로만 쓰이는 이 비행장을 민간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서 민간 항공기는 뭐 여객도 있겠지만 이제 물류 이동을 하기 위해서 또 항공 역세권을 잡아야겠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뒤늦게 잡았지만은 하늘만은 포천시가 먼저 잡아야겠다. 포천에는 현재 4군데의 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비행장을 새로 만들지 않고도 40석에서 50석 위주의 소형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공항 시설 입지 분석과 항공 수요 예측, 공항 유치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 7월 조사가 끝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이번 결과를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중장기 계획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포천공항이 담겨 있어야지 이제 국토부에서 그거에 대한 그 확인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제 그 포천에 공항이 들어와도 그 보통 물류 여건에 뭐 지대한 뭐 공헌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예 그때 이제 공항 개발 사업을 이제 국토부에서 추진하게 되는 거죠. 도로, 철도에 이어 하늘길 열기에 나선 포천시. 시는 공항 조성으로 민간 항공을 유치하게 되면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에 부족했던 항공 접근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산업단지의 물류 수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가 1조 1,000억여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 1,196억 원 늘어난 1조 1,999억 원입니다. 의정부시는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 사업이 늘어난 점 등이 예산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안병용 시장은 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복합문화융합단지와 미군 공여지 개발, 최첨단 복합 버스터미널 건립 등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정부 컬링장에서 국내 최초의 컬링 리그가 열립니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총 13개 팀이 참가하는 코리아 컬링 리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그에는 남자부와 여자부 등 각각 4개 팀이 참여하는데요. 특히 여자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팀 킴으로 알려진 김은정 선수의 경북체육회가 출전합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체납 차량을 단속해 1,000대 넘는 차량의 번호판을 압류했습니다.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도는 일정 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 차량은 강제 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처럼 원도심의 크고 작은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해주는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가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도내 18곳이 있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는 110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홀몸 어르신의 월동 준비를 돕기 위해 행복마을 관리소의 지킴이들이 출동했습니다. 켜켜이 쌓인 먼지를 걷어내고 지저분하게 흐트러져 있던 전선들도 말끔하게 정리합니다. 한겨울 거센 한풍을 막아줄 방풍 비닐도 튼튼하게 다시 달았습니다. 안 들어온 거 들어오게 전등 같은 거나 이런 콘센트 같은 거 보고 해줬을 적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커피 한 잔 줄 때가 제일 고맙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행복마을 지킴이가 일일 교사가 됩니다. 야외 활동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실내에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형 거미집을 통해 곤충의 원리에 대해 배우고 낙하산을 이용해 함께 놀면서 협동심을 키우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연물을 이용해서 탐색도 해보고 또 즐겨보고 또 이제 협동놀이까지 진행을 해주셔서 뭐 사고력과 창의성 발달 등에 많은 도움이 돼서 매우 만족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인과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원도심의 민원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행복마을 관리소. 환경 개선과 동네 순찰, 택배 보관, 집수리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것은 물론 세대 간 어울림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특화 사업도 진행합니다.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체와의 연계, 또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가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는 도내 14개 시군에 18곳,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내년엔 43곳, 오는 2022년엔 110곳까지 확대해 주민 주도형 공공서비스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포천과 가평을 지역구로 둔 삼선의 김영우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어떠한 당직이나 원내 선출직에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법정에 섰다며 저도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20대 총선 막장 공천으로 당을 분열시키는 데 책임이 있는 정치인 등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천경찰서는 차량 절도,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CCTV 스마트 안심센터 모니터링 요원을 우리 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동네 시민경찰에 선정된 A씨는 지난달 3일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타 지역 도난 차량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서에 알려 경찰이 차량을 추격해 검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도난 차량 운전자는 마약까지 소지하고 있어 경찰이 이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포천시는 휴일과 야간, 주간 질서 계도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불법 주차 단속을 평일 낮 시간대에만 실시했지만 단속 사각지대 시간대에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아 휴일과 야간에도 주차 질서 계도팀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포천시는 4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인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시민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제주도와 함께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지자체들도 대북 지원 사업자에 포함돼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지자체들도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통일부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역시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돼 독자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남북교류 의지, 역량, 그리고 예산과 법제, 조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가 잘 정비되고 이제 그럴 만한 충분한 역량이 다 잘 다져져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소장의 한반도 정세평가에 이어 지자체 대북 지원 사업자 승인에 따른 변화와 대응 방안,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례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이제 산림회복 지원 사업에 이제 5,500만 원 좀 썼었고요. 북한 또 다전일성 결핵 치료 지원 사업에 5억 원. 2015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기도는 말라리아 방역 지원과 북측 대표단이 참여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꾸준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중앙정부가 하려고 하는 대북 협상이라든가 외교적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 정부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북측과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참석자들은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하는데 공감했습니다. 경기추TV 김태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